반갑습니다. 그래픽게임 저자이자 제도권하우스 블랙컨트 에쿼티 대표로 있는 윤진이라고 합니다. 300이면은 보통 이제 세후로 따졌을 때 한 270 정도가 남거든요. 270 정도를 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숨만 쉬어도 제 경험상 어릴 때 경험을 쭉 돌려보면 숨만 쉬어도 150 정도는 나가요. 왜냐면 이제 주거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관리비 등등, 그다음에 뭐 식비 아무리 못해도 7, 80 이상은 쓰게 되거든요, 사람이. 그래서 고려하면 한 150 이상은 항상 무조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얘기할 때 150은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여기서부터 투자 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, 그럼 한 120 정도가 남게 되죠. 네, 세후하고 150 떼고 나면 120 정도가 남습니다. 요 금액 가지고서는 이제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. 일부분들은 이거를 뭐 적금이나 뭐 다른 예금 상품 등에 넣기도 하는데,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가장 이제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골드의 인플레이션 대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인데, 골드가 사실상 물가지수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물가지수들에 대한 기준들도 많이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자산으로서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골드의 수익률을 초과하느냐 혹은 이것보다 못 미치느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투자 자산을 평가하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채권이나 예금 상품들은 절대로 이 수익률을 상회할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방 아파트나 비주류의 부동산들은 절대로 이 수익률을 상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금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, 글로벌적으로 존재하는 상품군이 미국이랑 독일 ETF 정도 존재를 하고,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회하는 상품이 강남 아파트를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그때 요 수익률을 좀 상회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골드의 수익률을 상회를 하지 못해요. 이게 가장 특이한 부분이고,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아파트 자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다, 증시는 별로 좋진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요. 증시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면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중에서도 상위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이제 쉽게 그래도 투자를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거는, 아파트는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파트 분할 투자가 가능하면 그땐 괜찮겠지만 지금 힘들기 때문에 미국 ETF 혹은 이제 뭐 독일 ETF,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는 가능하거든요. 이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ETF가 있죠. 근데 이제 골드 수익률이 보통 9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좀 보면은 24년도 현재까지를 좀 보면은 금의 상승률이 요 기간 동안에 581.27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개월수로 환산을 해보면 월간 수익률이 0.402% 정도가 돼요. 0.402%가 이제 매달 복리 형태로 증가하는 그런 느낌인데, 딱 봐도 이미 예금 상품이나 채권 수익률보다는 상회하는 수익률이죠.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, 요걸 이제 상회를 하는 상품 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ETF가 존재를 하고 있고, 요 미국 ETF가 동기간 동안에 금이 이제 581.27% 상승한 동안에 1497.27%가 상승했습니다.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상승을 했고요.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한번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우리가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자면은 보통 강남 아파트 제외하고 미국이나 독일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산 자체가 매달 상승할 수 있는 S&P 기준으로 투자했을 때 경우를 가정해 보면은 0.62% 정도가 나옵니다. 매달 0.62% 정도가 자산 상승하는 그런 비율이고요. 그럼 이제 딱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120씩 매달 돈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120씩 매달 넣게 되면은 언제 우리가 1억을 찍을 수 있냐? 매달 120씩 넣으면은 6년 차에 1억 916만 원으로 순자산 1억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6년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월급 300 받아가지고 언제 1억을 모으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,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6년을 다 채우기 전에 6년 차에 1억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자산을 쓸 거 쓰고 남는 돈 120 정도씩만 꾸준히 저축을 했을 때 1억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개별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엔비디아라든가 AMD 해외에는 그런 상품이 있고 국내는 삼성전자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, 문제는 내가 고른 상품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확률적으로 복불복입니다. 그래서 이런 확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장성 있게 계속해서 돈을 붓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올라가게 하려면은 장기 자산으로 갈 수 있는 주가지수, 혹은 뭐 국내로 따지자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강남 아파트 같은 그런 상품들, 그리고 뭐 해외로 눈을 돌리자라면은 미국이나 독일 ETF 이런 상품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 꾸준하게 적금식으로, 적금 마인드로 똑같이 이런 상품들, 투자 상품에 돈을 부으시면은 빠른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다.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.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성장하고 중간에 흥망성쇠를 겪지 않을 기업을 골라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증시 자체, 인덱스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국가가 망하느냐 혹은 성장을 하느냐 여부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, 뭐 성장을 빠른 속도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경제 강국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는 관점에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어떤 관점에 변화가 없습니다. 만약에 뭐 베네수엘라다 이런 약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ETF를 출시해도 이 국가가 정말 날아가 버리던가 뭔가 이 화폐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.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경제 강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자산을 꾸준히 증식해가지고 뭐 100억 넘게 형성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일반 직장인들도 많습니다. 그들은 이제 퇴직연금의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거의 한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인 형태로 자금을 계속해서 매달 붓듯이 축적을 하셔가지고도 뭐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이유가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 시장에 개별 자산이 아니라 종합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도 꾸준하게 자산이 증식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,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가 순위가 뒤바뀌어서 중국이 나중에 메인이 됐다. 그럼 이제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률이 더 탄력적으로 잘 상승해 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현재까지는 뭐 미국이 흥망성쇠를 겪어서 순위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경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는 투자 수단 중 하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